예, 이번 시간에는 소인수분해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인수분해 정리는 영어로 Fundamental Theorem of Arithmetic이라고 합니다. Arithmetic은 산수, 산수래이라고 많이 번역하고요. 자, Fundamental Theore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미적분학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미적분학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선형대수에서도 물론 다 다른 거지만 Fundamental Theorem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수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시라는 기본 정리라고도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지만 기본이라고 하는 거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가장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정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 정리라고 하는 건 이 우리가 정수론에서 가장 이 뼈대를 이루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전에 먼저 그러면 소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소수라는 건 여러분도 이미 배웠지만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건데 1은 제외합니다. 그죠? 1은 소수가 아닌 거고요. 세 가지 분류가 있죠. 1이 있고 그리고 소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수도 아니고 1도 아닌 것들을 뭐라고 하냐? 합성수라고 하죠. 예, 합성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다 합치면 이게 바로 자연수들의 집합을 이룹니다. 그죠? 자, 소인수분해 정리 내용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양의 정수는 소수들의 곱이다.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양의 정수는 소수들의 곱이다. 그리고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유일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를 2에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고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모두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재미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a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다 같으니까 곱의 순서를 바꾸는 거는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조금 표현이 다른 데랑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모든 양의 정수는 소수들의 곱이야? 그러면 1은 어떻게 해? 1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수업 지난 첫 시간에 쓴지 모르겠는데 자 0팩토리얼은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죠? 0팩토리얼은 1로 정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곱셈을 하는데 또는 2의 0제곱은 얼마죠? 1입니다. 이건 정의예요. 그런데 여기 특징이 뭐냐? 어떤 수들을 막 곱해요. 어떤 집합의 숫자들의 집합을 S라고 하고 거기서 A를 꺼내서 이 A들을 이렇게 말을 S는 다 그냥 실수들이라고 원소들을 모두 곱한다고 생각하는데 S가 공집합이면 곱은 1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거의 모든 경우에 아주 잘 적용됩니다. 그래서 0팩토리얼이 왜 1이냐? 쭉 숫자를 1부터 n까지 곱하는 게 팩토리얼인데 0팩토리얼인 거는 1이 뒤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곱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곱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고요. 2의 0제곱도 1을 n개 곱해야 되는데 0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곱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들을 몇 개 골라서 곱하는 건데 하나도 안 곱하는 거면 그건 1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모든 양의 정수는 소수들의 곱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 그게 좀 불편하시면 그냥 1보다 큰 2 이상부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소인수분해 정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이 보이면 자, 존재성에 대해서 그러면 보면 자, 간단합니다. 왜 소인수분해 정리를 어떻게 하냐? 사실은 360이 소수인가요? 아니죠. 소수가 아니라는 건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약수 하나 있습니다. 그럼 6, 예를 들어 6이 있죠. 그러면 360을 6과 또 다른 수의 곱, 이 경우에는 60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럼 각각을 또 보는 거예요. 반복한 이 과정을 반복해 주는 거죠. 6이 소수인지 아닌지. 소수면 끝이고 소수가 아니면 또 반복하면 됩니다. 소수가 아니니까 양의 약수가 3이 있고요. 그러면 3과 2의 곱인 걸 알 수가 있고, 자, 60이 소수면 끝이겠지만 소수가 아니고 양의 약수 10이 있죠. 60은 10 곱하기 6이 되고요. 다시 돌아가면 자, 3은 끝났습니다. 그죠? 3은 소수니까 끝. 2도 소수. 10은 소수가 아니죠. 양의 약수가 2. 따라서 2와 5의 곱. 소수입니다. 사실 이제 2와 5는 소수가 끝이고, 6은 또 소수가 아니나 2와 3의 곱이 되는데 2와 3은 소수니까 끝. 따라서 뭐를 알 수 있냐? 이 밑에 동그라미 친 부분들 모두 보면 360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뭐 표준형이라고 해서 작은 것끼리 작은 것부터 쓰고 큰 걸로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써주고 같은 건 정리를 해주죠.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예. 이게 존재성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은, 한 가지 퀘스천은, 예.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 당연히 항상 가능했다 싶은데, 한 가지 걱정된 경우는, 예. 한없이, 이게 이렇게 갈라지면, 한없이 갈라지면, 예. 한없이 갈라지면 어떡하는지, 이런 걱정이 있겠죠. 물론 조금 생각해보시면, 말이 안 돼. 어떻게 한없이 갈라질 수가 있어.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은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도 수학에서는 엄밀하게, 예, 엄밀하도 표현하는데 꼼꼼하게 다 설명을 아주 다 쉽게 하기 위해서 다 설명합니다. 왜 한없이 계속 두 수의 곱으로 나눠질 수가 없는지, 예, 그런 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 조금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자, 이 존재성을 좀 간결하게 보자면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자세하게는 알 텐데, 방금 같은 설명도 좋지만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그리고 증명을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하고 싶으면은, 이 경우에는 수학적 귀납법을 쓰면 아주 좀 깔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n 미만은 모두 소수들의 곱이다. 소수들의 곱으로 존재가 나타날 수 있죠.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n인 경우만 보이면 되는 거죠. n인 경우만. 그러면 경우 아까 똑같습니다. 첫 번째 n이 소수면 그냥 n은 n 끝인 거죠. 이 경우는 그냥 OK이고. 자, 두 번째 n이 합성수이면 이 경우엔 n은 a 곱하기 b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a는 a나 b나 둘 다 1과 n, 자기 자신 n이 아닌 약수이니까 a랑 b는 둘 다 1보다는 클 테고 n보다는 작죠. 즉 n 미만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우리 가정하기를 n 미만은 모두 소수들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a는 가정에 의해서,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a는 적당한 소수들 p1부터 pk를 곱한 걸 테고, b도 적당한 소수들 q1부터 ql을 곱한 거겠죠. 따라서 n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였고, a 곱하기 b는 p1부터 pk, q1부터 ql. 따라서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자연수는 뭐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소수의 곱이다. 하면은 앞이랑 사실은 논리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차이가 없어요. 그죠? 소수면 끝, 소수가 아니면 갈라진다 이건데, 앞에 거는 좀 더 컨스트럭티브 계속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두 번째 방법은 그 어떤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모두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논리가 간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수 대 곱으로 쓰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다음 같은 걸 보셔야 되는데요. 다음 같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수고 p가 두 수의 곱을 나누면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나눈다는 거예요. 두 수의 소수는
어떤 수들의 곱을 나누면 그중 하나를 반드시 나눈다. 예. 얘를 보시면 좋고요. 자, 이 정리를 예, 증명하기 전에 얘를 보시면 자, 4는 예. 2 곱하기 6인 12를 나누죠. 하지만 예. 4는 2도 나누지 않고 4는 6도 나누지 않죠. 예. 예. 여기는 내용이 다르죠. 예. 성립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건 왜 그러냐? 4가 소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곱을 나누더라도 각각은 나누지 않는, 예, 각각을 나누지 않고도 곱을 나누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소수일 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자, 먼저 이 정리 증명을 먼저 해보면, 자, 정리 증명을 하기 전에, 예, 정리 증명을 하기 전에 따름 정리를 먼저 그러면 보면, 자, 소수가 여러 소수들의 곱을 나누면, 자, 어떤 내용이 될까요? 앞에서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따름 정리라는 건 이 여러 수들 중에 하나를 나누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P는 QI 중에 Q1부터 QN 중에 하나인 QI를 나누게 되는데 소수가 소수를 나누게 되면 원래 소수라는 건 약수가 자기 자신의 1밖에 없는데 또 다른 P가 약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네모칸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 이게 성립하면 P는 적당히 QI를 나누게 되고 즉 P가 QI의 약수가 되죠. 양의 약수가 되는데 QI도 소수니까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에요. 근데 1은 아니니까 그 얘기는 뭐가 되나요? 예.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적당한 I가 있어서 P가 QI랑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따름 정리를 가지고 유일성 증명을 어떻게 하냐? 자, n을 P1부터 PR이라고 어떤 소수의 곱으로 썼고 두 가지 방법을 썼다고 하면 소인수분해 정리했어요. Q1부터 QS라고 하면 이렇게 두세 곱 썼다고 하면은 자, 그렇게 보시면 예, n은 P1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즉 P1은 Q1부터 QS의 곱을 나누니까 P1은 적당히 QI랑 같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예, 양변에서 P1 즉 QI를 예, 나눠줍니다. 그러면 P2부터 PR까지의 곱은 예, Q1부터 적당히 QI가 하나 빠지고 다시 QS의 곱이 되죠. 자, 이번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엔 P2를 가지고 또 P2를 지우고 P3를 지우고 한쪽을 다 지우고 나면 다른 한쪽에 뭐가 좀 남아있을 텐데 그게 예, 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하나씩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이면 예, 하나씩 되면 이 P1부터 PR까지랑 Q 바꿨죠 왜? P1부터 P랑 예, Q1부터 QS가 같은 소수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소수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서 그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소인수분의 방법은 유일하다 결론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정리만 증명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거 넘어가도 되지만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이 P가 A 곱하기 B를 나눈 거고요. 결론은 뭐죠? 결론은 예, P가 A를 나누든지 또는 P가 B를 나눈답니다. 자, 이걸 보여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그 증명을 완성을 하냐 잘 관찰을 해보시고 이럴 때 또 잠깐 멈춰서 고민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1분이라도. 예. 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방이 두 개예요. 두 개의 방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P가 A를 나눈다는 방과 P가 B를 나눈다는 방 두 개가 있는데 그중 어느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럴 때는 특히 어떤 또 방법을 많이 쓰냐면 자,
P가 A를 나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끝이죠.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선 P가 B를 나눈다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가 A를 나누게 되면 끝이니까 P가 A를 나누지 않는 경우에 가정을 하고 그 경우는 당연히 P가 B를 나눈다가 목표가 되겠죠. 결론이. 즉 가정이 지금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죠? 상황에서 B를 나눈다 결론을 보이면 되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요거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또 형태입니다. 그죠? P라는 수가 두 수의 곱을 나누는데 그중 하나를 나눈다가 결론 내리고 싶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비슷한 걸 봤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유클리드 보조 정리였죠. 자, 거기서 필요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P가 A를 나누지 않는다는 걸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자, P와 A의 최대 공약수는 이쪽에 자, P가 소수라고 했죠. 소수라고 했으니까 P와 A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해 보시면 P와 A의 최대 공약수는 결국 P의 약수 중에서 하나가 나올 텐데 1 아니면 P죠. 이거는 1. P의 약수니까 1 또는 P예요. 그리고 P가 소수니까. 그런데 만약 P와 A의 최대 공약수가 P이면 P와 A의 최대 공약수는 당연히 P의 약수도 되지만 A의 약수도 되니까 P 최대 공약수 B가 A도 A를 나누게 됩니다. 그죠? 이건 모순이죠. 따라서 P와 A는 1이 되고 2고 P와 A 그죠? P가 A를 나누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P와 A가 서로서로는 결론이 되고 바로 뭐에 의해서 유클리드 보조 정리에 의해서 되나요? P는 B를 나누게 되는 거죠. 줄이 좀 남네요. 그죠? 격은 지우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배운 건 바로 소인수분의 정리였죠. 다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은 꼭 소인수 첫 번째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 루트 2라고 하는 건 제곱해서 2가 되는 양의 실수죠. 그 무리수라는 거를 소인수분의 정리를 이용해서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소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곱수 중에서 소수들. 그죠? 한번 쭉 적어보시면 그 중에 소수들이 어떤 게 있냐 보면 굉장히 적다 보면은 이건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생각이 떠오르시죠. 그죠? 그러면 빼기 1을 해보는 겁니다. 제곱 빼기 1. 왜냐면 n제곱에서는 소수가 없으니까 n제곱 빼기 1은 또 쓰다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소수가 안 나오죠.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소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엔 뭘 생각하나요? m제곱 빼기 2꼴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런 경우 그냥 떠오르면 잘 안 돼 보니까 잘 적다 보면은 소수가 제법 나오기도 하고 잘 판단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세이지 같은 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왜 빼기만 해보냐 더하기를 해보면 어떠냐 해서 더하기 1도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또는 거듭제곱꼴의 소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거듭제곱꼴의 소수는 없고요. 그죠? 그러면 빼기 1꼴 거듭제곱 빼기 1꼴의 소수는 어떤 게 있든지 궁금할 수 있을 테고요. 또 거듭제곱 더하기 1꼴의 소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특히 여기 아랫부분들은 세이지를 이용해서 한번 더 관찰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